제목 그대로입니다. 때릴수록 오르는 윤석열 총장. 대선판 벌써부터 들썩이는 것 같습니다. 윤석열 총장이 처음으로 차기 대선 주자 여론조사에서 이낙연 대표와 이재명 지사를 제치고 5차 범위 내 1위에 올랐습니다. 대검 주변에 거의 총장님 응원하는 화환들이 몇 개쯤 있습니까? 아침에 보니까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세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분들 뜻을 생각해서 해야 될 일 열심히 하겠습니다. 5차 범위 내입니다. 중요한 건. 다만 제일 선두에 있는 건 윤석열 총장. 처음인데 이거 이도원 의원님 어떻게 바라봐야 됩니까? 굉장히 재밌게 보고 있습니다. 우선은 그 범여권이 아니라 윤석열 총장이 뭐 현 정권의 검찰총장이긴 합니다만 범야권의 대선 후보로 그 거론도 되고 있기 때문에 범야권 인사가 5차의 범위 한계긴 하지만 1위로 올라섰다. 이거는 굉장히 정치적으로 아마 큰 파장이 있을 겁니다. 우선 여당. 아니 이거 어떻게 된 거지? 아까 제목에 나왔지만 때리니까 올라가는 건가?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 계속 때려서 아예 쫓아내야 되나? 아니면 때리기를 멈추고 추미애 장관을 물려야 되는 건가? 이런 굉장히 그 판단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여권은 10년 정권 내줬으니까 우리가 10년 그 다시 정권 재창출하고 물론이고 20년, 50년까지 얘기했는데 거기에 뭐 어떤 적신호가 온 거죠. 그래서 전략적인 결정을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두 번째 야당. 국민의힘 지지자 가운데 62%가 윤석열 그 총장을 그 지지하는 걸로 나타났어요. 그러면 지금 국민의힘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대선에 나갈 때 윤석열이냐 아니냐 이걸 고민해야 되냐? 지금 그 표를 보면은 2위가 이낙연 대표고 3위가 그 이재명 지사고 4위 홍준표, 5위 안철수, 6위 심상정. 국민의힘 소속 의원이나 정치인이 한 사람도 없어요. 그래요. 103석을 가진 정당이 굉장히 반성하고 뭔가 새로운 대책을 내놓지 않으면은 국민의힘이 굉장히 큰 위기에 닥칠 수도 있고 세 번째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공무원 사회, 특히 검찰 사회, 검사들 사회 굉장히 큰 변화가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당연히 정권이 재창출되겠지 하면은 현 정권의 기조대로 가지만 정권이 바뀔 수도 있는데 하면 예를 들어 탈원전 같은 정책이 추진되기가 굉장히 어려울 수가 있어요. 마지막 국민들 설마 했는데 진짜 윤석열 총장이 1위야? 그러면 밴드 웨건 효과로 진짜 계속 그 오름세로 갈 건지 아니면 그래도 현 정권 검찰총장인데 어떻게 정치하는 건 그렇지 하면서 지지율이 떨어질지 아마 다음 번까지 그 조사 결과를 보면은 그 흐름을 우리가 파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5차 범위 내 1위 윤석열 총장. 그럼 그 안에는 어떤 지지층이 있는지 한번 김태현 변호사 살펴볼 텐데요. 여기 보면 서울하고 충청권이 물론 1위니까 5차 범위 내 꽤 높은데 특히 충청권 여러 가지 연고가 있을 수 있는데 중요한 건 서울과 충청권이 결국은 차기 대선 키를 쥐고 있는 중도층 캐스팅 보트가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이 의미가 작지 않다. 이런 분석도 있거든요. 윤석열 총장이 충청 출신은 아니에요. 제가 아버지가 아마 그렇죠. 충청 출신이고 본인이 이제 서울에서 태어나고 서울에 있는 고등학교를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아버지가 이제 충청 출신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아마 충청권 지지도가 좀 나오는 걸 거고 서울 같은 경우에도 서울의 중도층 가장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대선 여론조사 보면 1위는 항상 최근에 무응답, 모름 이게 1위입니다. 지금 사실 대선 2년 남았기 때문에 무응답이나 모름이 이제 1위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 중에 일부가 아마 윤석열 총장을 좀 이동된 걸 볼 수가 있죠. 왜냐면 순위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낙연 대표하고 그 다음에 이재명 지사는 수치가 거의 비슷해요. 20%에서 왔다 갔다 하는. 그러니까 거기가 고정돼 있는 상태에서 10%대에 있던 윤석열 총장이라는 사람이 20%대로 올라왔다는 건 그건 아마 중도층의 일부가 그쪽으로 이동했다. 중도층이 가장 많은 게 어떻게 보면 서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울에서 지지도가 많이 나온다는 거, 충청에서 지지도가 많이 나온다는 거, 대선에서 우리가 중원을 잡아야 승리할 수 있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역적으로도 윤석열 총장에게는 굉장히 긍정적인 지표인 거죠, 저건. 여권에서 윤 총장을 정말 때리면 때릴수록 지지율이 오르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다 추미애 장관 작품이다라는 우스갯소리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정세균 총리도 그런데 윤석열 총장 비판에 가세를 했습니다.
우선 가족이나 측근들이 어떤 의혹을 받고 있기도 하고 또 수사를 받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숙하시는 게 좋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죠. 사실 고위공직자는 특별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점이 꼭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뭐 사실 때린다고 이렇게 지지율이 올라갈 거면 뭐 안 때리겠지만 여권 입장에서. 근데 장혜수 평론가님 이게 이 정도까지 1위가 오차범위내 1위가 될 거라고 여권 내에서도 상상을 좀 쉽게 하진 못했겠죠. 네, 상상을 쉽게 못했고요. 그러나 기호지세라고 하죠. 이제 와서 윤석열 총장 안 때리기도 어렵습니다. 이게 아이러니한 게 때리면 때릴수록 윤 총장의 지지율도 높아지지만 친문 진영, 더불어민주당의 열성 당원 사이에서 윤 총장을 때리는 사람의 인기도 덩달아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때리는 게 윤 총장에게 지지율로는 이득이 되겠지만 내가 때리면서 적어도 더불어민주당 안에서는 인정을 받게 되니까 때릴 수밖에 없는, 알면서도 때려야 되는 그런 형국이 지금 여권 내부의 정치인들한테서 또 추미애 장관을 비롯해서 퍼져 있는 게 아닌가 싶어서 이 현상이 저는 지속될 걸로 보고 있고요. 사실은 이 다음 대권 주자에게 아마 많은 국민들이 바라는 게 경제에 관련된 부분일 겁니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도 비슷한 발언 한 적이 있는데 윤석열 총장이 경제 전문가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높은 지지율이 나왔다는 것은 경제 문제 이전에 문재인 정부, 특히 추미애 장관으로 대표되는 어떤 고위공직자들이 보여주고 있는 압력, 오만, 독선 이런 표현들이 국민들의 어떤 공분을 사게 되면 경제고 뭐고를 떠나서 일단 문재인 정부를 심판해야 된다. 반문재인 연대가 형성돼야 된다. 장제원 의원도 비슷한 말을 하거든요. 이 반문 연대가 형성되면 거기에 적임자는 경제를 잘 몰라도 윤석열 총장이 될 수 있다. 이런 여론의 힘이 입어지게 될 것 같아서요. 앞으로 문재인 정부에서 뭐 감사원이나 특히 검찰을 향해서 계속해서 외압을 행사하면 행사할수록 오히려 윤석열 총장을 중심으로 한 반문 연대 여론은 더 커지게 될 것 같고 지금이라도 추미애 장관이나 이런 문재인 정부의 여러 국정 스타일이 조금 소통하고 협치하는 쪽으로 선회한다면 윤 총장의 힘도 자연스럽게 빠지고 경제 전문가를 원하는 국민들의 여론이 뒤늦게 저는 더 높아질 거라고 봅니다. 겉으로는 뭐 별로 반응이 없지만 속으로는 좀 놀랄 수 있는 여당. 반면 여기 정청래 의원이 야당을 꼬집은 게 가뜩이나 힘겨운 도토리 후보들 더욱 초라하게 만든다 윤석열 총장. 그러니까 야당은 겉으로 웃을 몰라도 속으로는 야권 잠룡들 이거 정말 큰일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어요? 예, 뭐 아까 저희 이동훈 의원님께서도 지적하셨지만 사실은 국민의힘에 소속돼 있는 야당 후보는 없죠. 다 지금 무소속이거나 뭐 이런데. 예. 그러니까 지금 문제가 뭐냐면 전혀 야당이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냥 모든 정국에 관한 이슈가 문재인 정부의 지금 강요와 뭐 총장 사이의 어떤 마찰과 충돌이 아주 극하게 벌어지면서 지금 두 사람밖에 보이지가 않고 있기 때문에 국민의힘으로서는 정당도 보이지 않고 후보도 보이지 않고 정말 대락난감한 상황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아까 뭐 이 윤석열 총장을 중심으로 야권이 다시 반문연대로 이렇게 모일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하셨지만 보통 총선의 경우에는 심판 투표가 이루어지지만 이제 수권 정당을 정하는 대통령 선거의 경우에는 미래 비전에 관한 투표가 벌어지거든요. 그런데 지금 윤석열 총장이나 이런 검찰 출신들은 과거 회기적 판단과 비판과 그다음 평가, 심판 이런 데는 어울리지만 미래 비전을 제시하는 그런 부분에서는 이미지가 잘 구축이 되지 않습니다. 그건 이제 본인 생각인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일반화시킬 수는 없는 거니까. 보통은 그래서 그런 부분에 관해서 아마도 지금 야당 입장에 특히 이제 김종인 비대위원장 입장에서는 경제 전문가를 그때도 얘기했지만 여러 가지로 머리가 아플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만약에 윤석열 총장을 데리고 온다고 해서 과연 그 사람을 정말 대선 후보로서 국민들로부터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것이냐 그 부분에 대한 물음표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그 여러 가지로 이제 뭐 야당 내에서는 후보는 등장하지 않고 계속 윤석열 총장만 집중되는 현 상황이 아주 대락난감할 것으로 보입니다. 대락난감이 알겠습니다. 5차 법이 내긴 한데 일단 처음으로 국감의 작심 발언 이후에 계속해서 지지율이 꾸준히 오르고 있는 윤석열 총장 얘기, 지지율 얘기, 정치권 얘기 해봤습니다. 다음 주제. 근데 좀 분위기를 조금은 바꿔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 김현미 장관 얘기를 다음 주제에서 만나봅니다.